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생산비 보장, 시설작물 버섯 1과목 해당 내용을 좀 볼게요. 사실 1과목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작물만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 이미 다 아시듯이 시설이 가입 가능해야 작물도 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입 부분에 1과목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하고 어느 정도 내용이 좀 겹칩니다.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에서 하고요. 하나씩 보면서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예시설,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가입 기준을 고려해서 보험 가입 기준 있죠.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을 때 인수 가능 단지, 단지의 수,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가입 금액을 각각 구해라. 동그라미 1, 2, 3 구해라. 가입 기준에 관한 내용이죠. 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 기준 농업용 시설물. 일단 단동 하우스가 있죠. 단동 300제곱미터. 비가림하고 구분하셔야 되겠죠. 비가림은 200. 연동 하우스 300제곱미터. 지금 바로 200 나오네요. 네, 300제곱미터. 단동 연동 같고요. 그다음에 유리 온실 버섯 재배사 제한 없음이죠. 제한 없음.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단지에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단동, 연동, 유리 온실 등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혼재되어 있으면 각각 개별 단지로 가입한다. 그럼 혼재되어 있지 않다면 즉 단동 하나의 단지란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 또 작물도 가입 가능한데 버섯 재배사 말고 유리 온실은 이 비싼 친구는 유리 온실 가입 없이도 부대시설, 작물이 가입 가능하더라. 또 가입 기준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입 기준 미만이더라도 시설이더라도 인접 단지의 면적과 합해서 가입 기준 이상이 되면 하나의 단지로 가입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우리 뭐 과수나 아니면 논밭작물에서 하듯이 각각 가입 기준 미만만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벼처럼 가입 기준 미만이라도 인접과 합해서 즉 250 연동이라 치면 250 이렇게 미만만 더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250에 350 이건 가입 기준 미만이잖아요. 근데 인접 면적과 합해서 이상이 되면 이상 되잖아요. 그럼 가입 가능하다.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이 케이스도 더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가입 기준 미만이라도 인접과 합해서 가입 기준 이상이 되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단지 내 인수 제한 목적물은 제외하고 또 시설 작물은 일부 하우스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없고 역선택 방지죠. 전체를 다 가입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 하고 문제 한번 볼게요. A. 단동, 연동, 유리온실, 연동, 혼재네요. 혼재. 각각 개별 단지로 해라. 그러면 A가 단지 1번 단지, 유리온실 2번 단지. 자, 연동도 굳이 3번, 4번 할 이유가 있나요? 3번 단지, 4번 단지 하려고 봤더니 같은 종류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재되지 않는 경우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합해서 3번으로 할 수 있다. 3번 단지. 연동. 하나의 3번 단지 내 혼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입 기준 이상이 되는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단동이 300 이상인지 되네요. 오케이. 유리온실 뭐 제한 없으니까 오케이. 자, 연동. 만약에 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없다면, D가 없다면. 근데 되네요. 어떻게 되죠? 가입 기준 미만의 단지라도 인접 단지 면적과 합해서 가입 기준 이상이 되잖아요. 250, 350 되잖아요. 300 이상. 만약에 D가 없다면 얘는 가입 불가. 그럼 두 개만 가입 가능한 거네요. 오케이. 인수 가능 단지 이렇게 봤어요. A, C, B 더하기 D. 그럼 단지의 수는 1, 2, 3, 3개. 그다음에 가입 금액. 농업용 시설물의 가입 금액.
자, 우리 농업용 시설물 가입 금액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설 하는 겁니다. 시설. 농업용 시설물. 농시, 부시, 가입 금액.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전산으로 기준 금액 산정이 가능한 농업용 시설물이라면 기준 금액 산정이 가능한 기준 가입 금액이죠. 저 그냥 빼고 얘기할게요. 기준 가입 금액 가능한 농업용 시설물이라면 산정해서 기준 가입 금액 산정해서 최소 90%, 최대 130%. 요거 비가림 시설 또 주의하셔야죠. 비가림 여기 80이 옵니다. 자, 그러면 기준 가입 금액이 뭘까요? 기준 가입 금액. 자, 농업용 시설물 가입 금액 일단 보통 약관 어떻게 하죠? 보통 약관 시가잖아요. 시가. 즉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로 기준 가입 금액 산정해서 최소 최대. 만약에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했대요. 제조달 특약. 그러면 뭐 제조달가액 면적 곱하기 시설비 해서 최소 최대. 과거에 이런 문제 나왔었죠. 비가림 시설을 가지고 기출됐던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농시는 이렇고요. 기준 가입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기준 가입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시설 뭐가 있을까요? 유리온실 또요. 그다음에 경량철골조 또요. 비규격 하우스 그다음에 내재형 하우스 이런 특이한 친구들 그리고 왜 경내비 했잖아요. 경내비 이런 친구들은 기준 가입 금액 산정이 불가능하대요. 제조달가액 산정에서 감가를 하든 이게 불가능하대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래요? 첫 번째, 계약자 고지를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래요. 결정. 두 번째, 이 중에서 특히 유리 온실의 경우에는 5만 원에서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최대 50만 원 내에서 선택 가능하대요. 여러분, 문제 하나 내볼게요. 만약에 시설이 유리 온실이에요. 100제곱미터. 시설 면적이.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뭐 10,000원. 자, 보통 약관이에요. 제곱미터당 5만 원 최저니까 5만 원. 보통 약관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100 곱하기 아니 뭐 여기서 결정하래잖아. 여기 선택해갖고 결정하래잖아. 그러면 보통 약관 원래 감가 차감해야지만 결정이라 하니까 뭐 그냥 5만 원. 1번. 2번 100 곱하기 5만 원. 보통 약관. 보험 가입 금액 밑에 봤더니 보험 가입 금액 농업용 시설물 보험 가입 금액 그 농금원 이론서 그 밑에 봤더니 고지된 구조체의 내용에 따라 농업용 시설물 감가표 2과목 첫 번째에 있는 거예요. 고지된 구조체 내용에 따라 그 감가율 표에 보면 유리온실 구조체가 있어요. 고지된 구조체 유리온실 있어요. 내용에 따라 감가율을 차감해서 시가 기준으로 적용하며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해라. 제조달 특약 미가입한 경우 우리 지금 보통약관의 경우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시 보통약관의 경우 그러니까 제조달 특약 미가입한 경우 고지된 구조체의 내용에 따라 감가율을 적용해서 가입금액 계산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해라. 보통약관 보험사고 발생하면 시가로 보상하잖아요. 시가잖아요. 제조달 특약 가입하면 제조달 가입.
고지된 구조체 내용의 유리온실도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유리온실도 시가로 보상하잖아요. 보통약관은. 그럼 여기 감가 차감해야 되겠네. 어떤 게 맞을까요? 자, 100제곱미터에 최저 시설비 5만 원 적용했을 때 유리온실 가입금액 보통약관일 때 어떤 게 맞을까요? 몰라요. 네. 아니 여기 계약자 고지를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결정의 포인트를 맞추면 그냥 여기서 끝인 거예요. 결정한대잖아요. 근데 고지된 구조체 내용에 따라 또 보통약관 보험사고 지급 시 보험금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그럼 이거 해야죠. 그렇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볼 땐 둘 다 정답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근데 시중에 있는 많은 문제집들은요. 그냥 결정한다의 포인트를 맞춘 것 같아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보통 약관, 즉 제조달 특약 미가입, 시가더라도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경우. 이게 대부분의 풀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포인트 맞춤 맞고 이것도 맞고요. 이건 농금원 이론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문제가 나오려면 그쵸? 제조달 특약 가입으로 나오면 깔끔하겠죠. 그럼 이거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이 문제가 나오면 유리온실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거로 할까 이거로 할까 결정한다 초점 맞추면 이거고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게 정답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출제위원이 어떤 걸 기준으로 문제 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게 부대시설 있잖아요. 부대시설. 부대시설 뭐라고 되어 있죠?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똑같아요. 구조체, 부대시설 있어요. 보험사고 지급 시, 부대시설 우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보통약관이면 똑같이 감가차감하잖아요. 즉, 이 시설들과 특히 이제 유리온실은 이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 어떤 거로 하는 게 맞는가? 결정의 포인트인가? 아니면 당구장 표시 그 글에 포인트를 맞출 것인가? 네. 출제위원이 안다면 깔끔하게 그냥 제조달 특약 가입 이러고 낼 텐데요.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일단 가입 금액 지금 산정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뭐 깔끔하죠. 근데 사실 우리 농금원 이론서 90몇 페이지 보시면 한 페이지에 보험 가입 금액만 쭉 적어놓은 거 있어요. 벼 RPC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거기 제조달 가입으로 농업용 시설물 보험 가입 금액 산정한다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예 시설 손해보장의 그 보장 파트에 있는 내용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가입 금액 자체가 출제되면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시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자, 가입 금액 해보죠. 뭐 A 1번 단지 A 단동하우스 어떻게 되죠? 제조달 특약 가입했으니까 400제곱미터 곱하기 제곱미터당 15,000원. 최저 한도. 끝. 자, 2번 단지 유리온실 200제곱미터 곱하기 시설비 5에서 50만 원인데 최저 비용이니까 5만 원. 얘는 여러분 얘는 또 다 지웠네요. 유리온실 부대시설은요 90에서 130%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 금액 산정이 가능한 농업용 시설물만 90에서 130%. 유리온실 부대시설은 아닙니다. 여기서 끝. 이 내용이 없더라도 끝. 자, 3번 단지 연동 2개 있는 거 있죠. 연동 2개. 면적을 그냥 합쳐서 해보려니 얘가 다르네요.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그러면 뭐 252만 원 곱하기 최고 한도 1.3. D는요 350 곱하기 3만 원 곱하기 1.3. 됐죠? 자, 이렇게 가입금액, 한번 가입금액 때문에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본 거. 오케이. 단지별 보험 가입금액,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가입 기준 자체가 단지 단위예요. 단지 단위. 단지 단위 가입 금액, 단지 단위 보험료, 단지 단위 보험금. 네. 자, 이 가입 기준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작물이 나왔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 인수 가능한 단지여야 작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수 가능한 시설이어야 작물의 가입 금액이든 보험료든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버섯이네요.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보험 가입 기간이 5개월. 5개월 보면 여러분 또 이제 뭐 나와요? 단기율 나와야지. 단기율. 농업용 시설물, 재배 작물, 그다음에 기타 시설과 작물에 대한 거. 버섯의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보통 약관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이거 버섯 산출하는 얘기죠. 버섯. 그다음에 화재 위험 보장 특약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하나씩 볼까요? 우리 아까는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봤죠. 작물은 어떻게 돼요? 시설 작물이든 버섯이든 좀 단순하죠? 뭐라고 나와 있죠? 하우스별, 단지별? 아니죠. 하우스별. 물론 그 단지에 하우스 하나밖에 없다면, 한 동짜리라면 이퀄이 되겠지만 하우스별. 자, 만약에 이게 같은 지금 단동 하우스래요. A동도 단동, B동도 단동 지금. 그럼 이거 하나의 단지잖아요. 하우스별 가입금액, 하우스별 합쳐서 단지 가입금액.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우리 이 과목에 보시면 보험 목적물별로 평가한다가 돼 있어요. 그때 목적물이 작물이라면 하나의 품목이 될 것이고 시설이라면 하우스 한 동을 의미해요. 동별, 혼재돼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동별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 단지 단위로 합산.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하우스별 A동, B동, 연간 재배 예정 작물 중 A동은 지금 뭐 표고만 있네요. 원목. B동도 표고 톱밥만 있고요. 연간 재배 예정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가액의 생산비,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액이라는 건 보장 생산비예요, 여러분. 생산비 보장에 있어서. 제곱미터당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5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한다. 다시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 작물 중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2개가 있다? 한 동에 2개가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생산비 가장 높은 거. 그럼 면적 곱하기 높은 생산비 곱하기 0.5에서 1.0. 가입 금액을 크게 산정해 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동에 1번 작물과 2번 작물이 있는데 A동에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라 칠게요. 1번 작물 보장 생산비가 1,000원, 2번 작물 보장 생산비가 2,000원. 그러면 100 면적 곱하기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 작물 중 생산비가 높은 거. 가입 금액을 크게 산정해 두겠다. 가입 금액. 지급 한도 크게 산정해 두겠다. 그 의미죠, 뭐. 근데 여기는 지금 동마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A동의 보험 가입 금액 표고 원목 1,000본 이거 버섯은 단위들 좀 신경 쓰시고 곱하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6,800원. 가입비율은 100%네요. 네. 동일하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50%면 곱하기 0.5 더하기 A동 가입금액 B동 1,000봉 곱하기 2,600원 A동 B동 단지 됐죠? 네.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되죠? 합치면 940만 원 나오네요. 단지 가입 금액이 940만 원. 이제 보험료 산출해야 되겠죠? 보험료. 가입 금액 940만 원. 지금 그냥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뭐 영업 보험료 보통 약관, 뭐 부가 계약자 부담 지원 보험료 아니죠? 보통 약관 지역별 영업료율 0.1. 또 뭐가 나와야죠? 지종별. 시설이든 시설 작물이든 뭐 버섯 포함해서 지종별이에요. 지종별. 제가 그래서 인삼할 때 얘는 종별을 더해야 돼.
지역별 곱하기 종별유율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시설 장물은 이게 확실히 나와 있는데 해가림은 임사문 불분명합니다. 근데 적용하는 게 적용하도록 종별유율이 제시되어 있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지역별, 종별 해야 되겠네요. 종별. 종. 그래서 하우스 얘기가 나와 있었군요. 네. 종별. 자,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번에 1종에 철골 유리운실, 또 철골 페트운실 뭐 이런 거 들어왔어요. 네. 원예 시설 4종이 1.0이었죠? 종별 요율이. 이거는 몇 종 될까요? 내 제형 설계 기준이 100% 미만이면서 허용 적설심이 7.5 이상이고 허용 풍속이 10.5m/s 이상이면 1.0. 다시 100% 미만이면서 이고 엔드예요, 엔드. 근데 이거는 지금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4종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안 되잖아요, 지금. 10.5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종이 되겠죠. 곱하기 1.1. 덜 안전하니까 보험료를 더 받겠다죠.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지고. 5종은 어떻게 돼요? 내재형 설계 기준 없어요. 7.5 미만이거나 5월 주권이에요. 10.5 미만인. 4종은 엔드. 근데 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몇 종 돼요? 5종 되겠네. 5종. 5종 요율은 1.1. 여기서 지종별. 자, 가입금액, 지역별, 종별, 영업료율, 단기율 적용지수. 자, 단기율. 단기율 수임 한번 보자고요. 계산 자체는 여러분 다 하실 테니까. 단기요율. 일단 첫 번째 쓰임은 보험료죠, 뭐. 보험료 계산. 단기. 1년 미만의 보험기간일 때. 그럼 보험기간이 1년이면 12개월이면 그냥 1.0인 거예요. 100을 초과할 수 없다. 100을 초과할 수 없다. 100%. 보험료 계산할 때 쓰는구나. 그런데 제가 기본 강의 때 단기 모두로 암기하세요. 기억나세요? 종별만, 단기 모두. 언제 종별율 적용하고 언제 단기율 적용하지? 단기는 다 적용해. 다 적용한다는 게 뭘까요? 농시, 부시, 작물 다 적용. 보험료에. 단기율은 다 들어가요. 또 모두 적용한다는 거. 주계약, 화재 특약, 대물배상 특약 다. 이거하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대비해서 종별만은 뭐예요? 종별유율. 종별만. 종별만은 농시, 그다음에 작물만 적용해요. 농시, 작물만. 부시 안 적용해요. 부대시설. 또요. 주계약에서만 적용해요. 화재 특약, 대물배상 책임 특약 적용하지 않아요. 종별만, 주계약 보통약관 보험료만. 네. 보험료 공식 한번 볼까요? 지금 작물의 경우에는 가입금액, 지역별, 종별, 단기율 적용지수 항상 마지막에 0.9 수재 특약 가입했는지 또는 아예 수재 할인율 이렇게 인식하셔라. 공식에는 없지만 네. 자, 그 다음에 농시 부시는요. 농업용 시설물 가입금액, 지역별, 종별, 영업률 더하기 부대시설 가입금액, 지역별, 종별은 안 들어간다니까요. 종별은 부대시설에 안 들어가요. 여기에 단기율 적용지수, 또 수재특약을 가입했으면 0.9.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부대시설 가입 안 했어요. 보험의 목적으로. 농시, 지종별, 단기 0.9. 농시 가입금액이죠. 가입금액, 지종별, 단기 0.9. 똑같잖아요. 작물하고 시설하고. 부시는요. 부시, 지역별, 단기 0.5. 그냥 종별만 적용 안 될 뿐이에요. 부대시설. 됐죠? 자, 그러면 보험료의 단기율 적용되고, 자, 두 번째.
주 계약의 단기효율 어떻게 되죠? 4, 5, 10월을 제외한 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기간에 각 월마다 10%씩 가산. 즉 보험기간이 예를 들어서 1월에서 3월이래요. 그럼 단기효율 몇 퍼센트 돼요? 3개월 꽉 채웠다 치고 3개월. 3개월이니까 40% 더하기 4, 5, 10월을 제외한 월. 제외한. 4, 5, 10월, 1, 2, 3 다 제외되네요? 각 월마다 10%씩, 30%, 1, 2, 3 각 10%씩. 단기효율은 70%. 됐죠? 네. 이건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주계약. 자, 화재특약은 가산한다, 안 한다? 가산 안 한다. 그럼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은 가산한다, 안 한다? 또 이론서에 대물배상 책임보장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산한다라고 하는 분 계세요. 근데 그건 너무 진짜 편협하게 해석한 거죠. 물론 그 문제 나오면 또 복수정답 되겠죠. 왜냐면 이론서에 내용이 기재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화재특약의 특약이잖아요, 대물배상은. 아니, 대물배상 입장에서 봤을 때 본 계약에 가산을 안 하는데 얘를 왜 가산해요? 그렇죠? 화재특약,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은 다 가산 안 함. 오케이? 나는 이론서에 없기 때문에 가산하란다. 그러셔도 돼요. 그것도 제가 볼 땐 정답입니다. 네. 그 문제는 안 나와야 정상인 거죠. 오케이. 자, 단기효율 적용지수 이거 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죠? 뭐였죠? 세 번째.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요건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이제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 그쵸? 환급보험료. 자, 이 정도 정리하고 환급보험료도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할게요. 자, 그럼 보험료. 지금 우리 보험료가 다 나왔네요. 가입금액, 지종별, 그 다음에요. 단기효율 5개월이네요. 5개월. 그러면 60%에 4, 5, 10월을 제외한 월 2, 3, 4, 5, 6. 3개월이 있네요. 30%. 단기효율은 90%. 수재특약 있나요? 수재특약 없네요. 수재특약 빼먹으면 안 됩니다. 보통약관 보험료. 자, 단기, 종별 각각 어디에 적용되는지. 네. 오케이. 화재특약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은 보통약관과 동일하대요. 그러면 940만 원. 이거는 이제 단기 10%씩 가산 안 한다. 그거 보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화재특약 보험료를 적용하죠. 0.2. 종별 적용해야 하네. 아까 종별만. 주계약에만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단기 모두 종별만 곱하기 단기효율 적용지수 아까 5개월 60%였죠? 가산 안함. 끝. 940만 원 0.2, 0.6. 네. 자, 넘어갈게요. 어느 보험 목적물 보험료에 무엇을 적용하는지 수재특약 꼭 빼먹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농업용 시설물하고 시설 작물에 물음에 답하세요. 돼 있네요. 단동하우스. 네. 일단 물음 먼저 볼까요? 물음. 농업용 시설물의 인수 가능 여부, 가능한 이유. 시설 작물의 인수 가능 여부, 가능한 이유.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뭐라고요? 시설은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이 내용에 매몰되면 안 되시고 시설 작물. 시설이 인수 가능하면 그때 따지는 거예요. 시설이 인수 불가하면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 보죠. 인수 가능 여부니까. 시설 먼저 볼게요. 단동. 오케이. 단동, 연동, 유륜실제. 이동식. 뭐 이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동식, 고정식 다 가능해요. 이거랑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이동식 하우스인데 가입 이후 1년 이내 철거 예정. 이거 오케이예요. 원래 인수제한 목적물에 있죠. 1년 이내 철거 예정인 고정식 하우스는 안 돼요. 고정식이란 거 자체가 1년 이상을 존치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동식 요거 연결 지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면적 단동 300 이상이니까 오케이. 됐죠? 네.
지금 하우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부지? 하천부지는 원래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근데 나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해서 풍재만 보장받을게요.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 없어요. 가입 면적 중 창고 작업동 총 250을 제외한 면적이 시설작물 경작용이래요. 그러면 750 1000제곱미터니까 75%가 시설작물 경작용이네요. 이거 안 되죠. 한 동면적이 몇 퍼센트 이상? 80% 이상. 얘 때문에 안 되네. 얘 때문에. 6번째 이유 때문에 안 되네요. 이번에 시설 인수 제한 목적물에 뭐 하나 들어왔죠? 원예 시설의 경우 연중 8개월 이상 육묘 중인 경우, 원래 우리 보험의 목적 자체가 시설 작물에 육묘 중인 경우 작물은 인수 안 함, 육묘 중인 작물은 인수 안 함이잖아요. 그렇죠? 가입할 수 없음. 근데 이 경우 하우스만. 그럼 하우스가 무슨 죄니? 하우스는 작물하고 상관없는데 하우스만 단독 가입 가능하다. 이거 들어왔어요. 네. 원래 얘는 작물은 원래 안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나왔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작물 보나마나 인수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도 한번 볼까요? 작물 판매용 되죠. 물론 이제 수박 보험의 목적, 우리 아까 단독하우스 봤듯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뭐 가입 금액 기준으로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600제곱미터에 200주를 재배하고 있다. 제식밀도 나오겠네요. 제식밀도. 여러분 그거 다 암기 가능할까요? 일단 네. 지금 600제곱미터에 200주. 그러면 200 나누기 600. 그러면 200 나누기 600. 33점 제곱미터당 곱하기 10R 기준이니까 지금 333점주를 10R에 재배하고 있어요. 제식밀도가. 수박, 또 비슷하게 생긴 멜론 400주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잖아요. 그렇죠? 얘 때문에 안 되네요. 물론 아까 시설이 가장 큰 이유였죠. 네. 볼까요? 시설 인수 불가 가능한 이유 쭉 있고요. 불가능한 이유 75%니까 안 된다. 작물 인수 불가능한 이유 시설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유리온실이다 그럼 관계없는 거죠. 제식밀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되는 이유 판매용 있고요. 아, 그것도 안 봤네요. 아까 수박 600제곱미터. 우리 항상 80, 저처럼 이거 빼먹지 마시고 한동 면적이 80% 이상 아예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세요. 아까 한동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죠? 이 중에 지금 600제곱미터가 재배 중이잖아요. 즉 50% 이상이죠. 한동 면적이 50% 이상 지금 재배 중이어야 오케이. 한동 면적이 80% 이상이어야 가능한 거 시설. 한동 면적 50% 이상 지금 재배 중이어야 가능한 거 작물. 아예 그냥 아예 매칭. 와, 제식밀도 참 시설 작물 암기할 거 많아요. 다 암기 못 하시더라도 또 비슷한 것끼리 해놓자고요. 비슷한 것끼리. 수박, 멜론, 수박 400. 그다음에 얘네들보다 조금 작은 거 참외, 호박 600이래요. 그다음에 오가장, 파토 1500. 배추무는 3000. 다 암기하면 좋죠. 또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막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 나오잖아요, 막. 네. 어쨌든 암기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자, 그다음 볼게요. 시설 작물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세요. 파프리카네요. 물음을 볼까요? 파프리카 보통약관 보험료를 구하고. 이거 나오면 뭐 계약자 부담 보험료 나오고요. 연장하는 경우 나오고요. 연장 나오네, 연장. 네. 일단 볼게요, 일단. 보험료부터 하죠, 뭐. 가입 금액이 안 나왔네요. 보통 약관 보험료 구하려면 가입 금액 나와야 되는데 가입 금액 면적 곱하기
연간 재배적인 작물 중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높거나 말거나 뭐 따질 것도 없어요. 28,400. 몇 퍼센트 했을까요? 가입비율 50%, 50에서 100%. 여러분, 이건 지금 보험금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 가입비율이 100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보험금에서 뭘 따진다? 일부 보험 여부, 비례보상 여부를 따져야 돼요. 네. 자, 일단 가입금액 어떻게 되죠? 가입금액 1000 곱하기 28,400 0.5 1,420만 원. 1,420만 원. 맞죠? 네. 가입금액. 자, 그럼 보통약관 보험료 구해보죠, 뭐. 1,420만 원. 아까 보험료 정리했죠? 종별, 지역별 0.1. 지금 보통약관 보험료니까요. 종별 나오면 좋은데 딱 120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120이면 2종에 해당되겠죠? 1종은 철골, 팩트, 철골, 유리, 윤실, 뭐 경량 철골조 뭐 이런 거고요. 콘크리트조 이런 거고. 2종이 120 이상이면서 이상. 2종이면 0.8. 이건 다 암기하셨고. 지종별, 그 다음에 단기율, 단기. 보험기간이 4개월이네요. 3개월 이상이면 사실 가입 받아준대요. 네. 4개월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무에서는 3개월 이상이면 오케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4개월이니까 50% 더하기 4, 5, 10월을 제외한 월 3, 4, 5, 6 두 번 있네요. 3, 6 각 10%씩 단기율 70%. 수재특약 있나요? 수재특약 내용 없죠. 네. 끝. 보통약관 보험료 그러면 142 200 000 곱하기 0.8 곱하기 79만 5,200원. 여러분, 교재 문제집 보시면 시설이든 시설 작물이든 무슨 요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 딱 보시고 이거는 무슨 요율이구나. 그 수준 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보통약관 보험료 79만 5,200원 나왔고요. 아이고. 네. 자,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래요. 지자체 지원율 40% 있고요. 순보험률 있고요. 자, 얘가 영업보험료잖아요. 그쵸? 79만 5,200원이 영업료율인데 여기에 영업보험료인데 90% 영업보험료의 90% 10에 9니까 90%가 순보험료. 순보험료 중에 지자체 정부 제외, 정부는 무조건 0.5에 적정표 빼놓고 그럼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죠? 0.9 곱하기 0.1 71568 71568 원이 계부담 보험료가 나옵니다. 네. 71568. 근데 저는 여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놨지만 해설을 제가 위에다 한 거는 간단하게 한 건 여기 있고요. 여러분 여기 처음부터 이거 문제 순서대로 보통약관 보험료 구하세요. 계부담 보험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나온다면 이거 보통약관 보험료 없이 나온다면 가입금액 순보험료 종별 그대로예요. 지종별이나 지역별 순보험료나 지역별 보통약관 보험료나 그다음에 단기 지원보험료 제외.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 그럼 보통약관 보험료에서 아까처럼 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이번에 다 지우고 연장기간에 대한 단기율 한번 볼게요. 연장하는 경우. 제가 농금원 이론서를 보면서 매해 야, 이런 창의적인 한글을 해놓는구나.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나라 말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일단 뭐라고 돼 있냐면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렇죠. 일단 처음에는 단기로 가입하고 하다 보니 필요성 느끼면 1개월, 2개월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겠죠. 연장하는 경우 원 기간의
통산하지 아니하고 연장 기간의 단기 요율을 기간에 대한 단기 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저기 시설작물 농시 부시 단기 요율 표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원래 예를 들어 4개월이었는데 저 2달 연장할게요. 이런 경우 원기간에 통산하지 말고 뭘 통산하지 말아요? 뭘 통산하지 말아요? 원기간의 단기 요율에 통산하지 말고 뭘 원기간의 단기 요율에 통산하지 말아요? 연장 기간의 단기 요율을 원기간 단기 요율에 합산하지 말고 연장하는 2개월의 단기 요율을 4개월의 단기 요율에 통산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단기 요율 뭐 했어요? 단기 요율 뭐 했어요? 우리 보험료 계산할 때 쓰잖아요. 지금까지 보험료 계산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원기간에 통산하지 말고는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 요율을 원기간 단기 요율에 합산해서 원기간 보험료 건드리지 말고. 단기 요율이 달라지면 보험료 달라지잖아요. 여기까지 문장 따라오셨죠? 네. 원기간 보험료 건드리지 말고 원기간 보험료 그대로 두고 4개월 단기율 건드리지 말고 4개월 단기율 그대로 두고 원기간 보험료 그대로 두고 연장기간에 대한 단기율을 적용해라? 2개월에 대한 단기율을 적용해라. 단기율 뭐하러 적용해? 보험료 계산하려고. 연장기간에 대한 단기율을 적용해서 연장기간 보험료 따로 구해라. 아니 저 같으면 그냥 밑에다가 보험기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 보험료 따로 구하세요. 이렇게 써놓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신기해요.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원기간에 통산하지 말고 연장기간의 단기율을 원기간 단기율에 통산하지 말고 원기간 보험료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고 내비두고 연장기간에 대한 단기율을 적용한다. 연장기간 2개월에 대한 단기율을 적용한다. 뭐하러 적용해요? 연장기간 보험료 따로 구해라. 결과적으로는 연장하면 계약자한테 조금 불리합니다. 자, 그러면 연장하는 경우 1개월 연장했대. 1개월. 그러면 3에서 6월까지 했다가 플러스 1개월 하니까 7월까지 지금 한 거네요. 네. 7월. 그러면 7월 한 달 가입하는 보험료를 따로 구하라는 거예요. 7월 한 달. 어떡하죠? 일단 아까 1,420만 원 가입 금액이랑 똑같죠. 지역별 지금 계약자 부담 보험료니까 지역별 보통약관 순보험료율 종별이 뭐였죠? 0. 지금 몇 종이었죠 이게? 제가 또 기억이 안 나네요. 120%니까 0.8 지종별. 그다음에 단기율 적용 지수. 근데 지금 7월 것만 구하는 거예요. 7월 거. 한 달. 한 달이면 20%죠? 20%에 4, 5, 10월을 제외한 월이네요. 그럼 10%, 30%. 계약자 부담 보험료. 됐죠? 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연장기간 보험료 간단하게 따로 구해라.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 나올까요? 글쎄요. 자, 답 볼게요. 이게 다 무슨 요율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 네, 이거 단기율. 단기율 제가 0.3밖에 했나요? 네. 네. 오케이. 자, 그럼 연장기간 보험료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파프리카네요. 파프리카 근데 보장 생산비가 좀 세네요. 네. 물음이 봤더니 환급보험료 나와야죠. 환급보험료. 자, 우리 단기요율의 첫 번째 쓰임이 보험료, 연장기간까지 지금 쭉 했어요. 두 번째 쓰임이 환급.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하겠죠? 우리 지금까지 환급보험료 일반적인 거 했고 그 다음에 적종, 과수, 과실이 계속 나올 때마다 했고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되죠. 진짜. 적종, 과수, 과실, 생산비, 노지, 인삼. 이 환급보험료 틀리시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좀 완전히 새로운 거. 환급보험. 지금
단기효율의 쓰임 중에 하나로 환급보험료를 보는 거예요. 시설 작물, 버섯. 사실 뭐 시설도 같죠. 일단 무효. 환급 사유는 뭐 동일하죠. 계산법이 다른 거죠. 무효. 계피 책임이 없대요. 책임이 없는데 무효가 됐어요. 화나죠? 전액 화내시지 마시고요. 전액 계피 책임이 있어요. 고의 중과실이에요. 고의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러면 환급 없음. 됐죠? 그럼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 효력상실, 해지 동일하죠? 환급 사유는 동일해요. 이것까지 동일해. 1번까지. 다만 이제 여기부터 달라지는 거죠. 계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환급됐어요. 계피 억울해요, 지금. 조금 유리하게. 어떻게 해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부담 보험료를 1단위로 계산하래요. 1단위? 보험 가입일수. 1년이면 365. 계부담 보험료 계산해서 나누기 365. 이거는 아예 깔끔하게 1년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며칠 해야지 문제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남은 기간 보험료 돌려주래요. 미경과 일수. 남은 기간도 깔끔하게 나와야 맞겠죠. 네. 자, 1단위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보험기간. 남은 기간에 1단위로 계산해서 돌려줘라. 계피 책임이 없으면. 두 번째, 계피가 책임이 있어요. 계피 때문에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불리하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이게 발생한 시점 기준 단기요율, 우리 지금 단기요율보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단기요율로 계산한 계부담 보험료를 뺀 잔액. 됐죠? 네. 단기요율의 쓰임. 자, 그러면 사실 이거 가축도 똑같아요. 근데 가축은 보험료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보험기간이 1년이네요. 단기율 그러면 1.0. 갈금액 1,420만 원. 파프리카고 보장생산비 4종. 4종이면 원예시설 1.0. 그쵸? 계부담 보험료가 땡큐 계산돼 있어요. 638750. 수재특약 가입한 것까지 반영한 거겠죠? 638750. 자, 가입기간 1년 365일이에요. 계피에 책임 없는 사유. 그럼 계약자 피 조금 유리하게 1단위로 계산한. 여기 보니까 해지 시점이 5월 31일이고요. 계약 체결 후 152일째 해지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단위로 먼저 계산해야죠. 1년이니까 365일. 남은 기간 1년 365. 이건 조건 제시 안 돼도 누구나 아시잖아요. 근데 152일째. 끝.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계피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면 어떻게 될까요? 638750에서 단기율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을 환급하라면서요. 단기율. 물론 이때는 조건이 1월 1일부터 가입했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딱 5개월 되는 시점에 5월 31일 5개월 다 채우고 해지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5월이면 1월에서 5월까지 가입했으면 단기율 얼마예요? 5개월 딱 채웠다 하면 조건이 그렇게 완벽하게 제시됐다 하면 5개월이니까 단기율 60% 더하기 4, 5, 10월 제외한 1, 2, 3 있네요. 그럼 30%. 단기율이 90%네요. 단기율 90%로 계산한 위에 다 있잖아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뺀 잔액.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사실 365 이런 것 때문에 보험기간 1년으로 나오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여기 안 나왔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체가 단기율 100% 1.0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1.0으로 계산한 건데 0.9로 계산한 거?
638 750 곱하기 0.9. 나머지 항목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아예 다 그냥 처음부터 계산해서 하시든가. 근데 만약에 원 기간의 단기율이 1.0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오케이. 일단 이건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구하래요. 보험금. 보험금. 다 좀 지우고 보험금 볼게요. 보험금. 자, 보험금 공식 어떻게 되죠? 재배 면적 재면 고생하고 28,400. 경과만. 경과 비율 다 제시됐네요. 1과목 스타일이니까. 경과만 피곤하다. PB, 손비 9회 때까지 시설작물 버섯 차감 안 됐어요. 이제 다 차감합니다. 노지든 시설작물이든 버섯이든 생산비 보장은 무조건 곱하기 1-B 하는 거예요. 그러면 0.5, 0.6, 1-0.1이 이제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PB 손비 1-B. 0.5, 0.6, 0.9, 27%네요. 27%. 재면 고생하고 경과만 피곤하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 끝? 끝? 아니죠. 단 10만 원 초과하는지. 소손의 면책금. 자기부담금이 없는 대신에 소손의 면책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단 재배 면적 곱하기 얘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며 저 일부 보험이면 이렇게 가입 금액이 제시되거나 아니면 가입 비율이 100% 미만으로 제시된다면 이거 꼭 따져보셔야 돼요. 계산한 금액을 재계산해서 지급한다. 지금 28400 벌써 크잖아요. 14200 재계산해서 지급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 자주 하시는 거. 그러면 이 재계산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요? 그건 이론서에 없어요, 여러분. 재계산한 것도 10만 원을 초과해야 지급해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재계산해서 지급하래요. 첫 번째만 10만 원 따지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재계산해서 지급하래요. 그러니까 이때 설사 10만 원이 안 나와도 지급하면 그걸 어떻게 오답 처리하겠어요. 그렇죠? 됐죠? 네. 이 쭉 볼게요. 여기에 제가 어디 있어? 이 소손의 면책금 초과요. 이거를 어디 있어요? 여기로 옮겨 놓으세요. 처음에 지급보험금 계산하고 제가 문제 만들다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요 부분으로 옮겨 놓으세요. 네, 일부 보험 계산한 다음에 지금이야 뭐 숫자가 크지만 10만 원 초과 여부 이때 안 따집니다. 이때 또 따져야 된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옮겨 놓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뭐 사실. 자, 이번 기간의 가입 기준. 그다음에 단기율, 보험료, 단기 모두 종별만 쭉 한번 봤고요. 특히 뭐 연장하는 경우 막 이런 거에 꽂히시지 마시고 그런 건 나머지 다 하고 기본 튼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